안녕하십니까, 신용호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필러가 만들어지는 역사와 종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부작용은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도 부작용이 있어요. 어떨 때가 심각하냐면 동맥에다가 이 필러를 갖다가 직접 놔버렸을 때는 실명하는 분도 계시고 코가 다 썩는 분도 계시고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 있는 의사가 이거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맥이 지나가는 깊이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길은 예외가 있으니까 그 깊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100%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기 방향이 혈관이 올라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 비슷하게 비스듬히 찌르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타겟, 목표가 있다면 거기서 직각으로 찔러서 그 앞에서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비스듬한 상태에서 이 혈관 안에, 동맥 안에 들어가서 왕창 많이 쏴서 이 혈관이 다 막히는 이런 재난을 갖다가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경험 있는 의사들은 100% 피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작용 중에 재수없게 갑자기 막혔다. 제가 이제 큰 병원을 여러 선생님하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 후배 선생님들이 이 동맥에다가 넣어갖고 이 부작용이 있었던 케이스가 저도 한 두세 케이스 경험했거든요. 이거 응급이죠, 이때는. 그럼 치료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요, 그 동맥에다가 다시 하이알루로니다제라고 이거를 녹이는 주사를 갖다가 놓을 수가 있으면 좋지만 여기 동맥 어떻게 찾아가요? 이거 힘들죠. 막 처음에 이만큼 전체가 다 허해져 갖고 큰일이다 그러면 열고 이 도플러라고 디지털 도플러라고 혈관 그 사운드를 듣는 거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길을 찾고 조금 열어서 들어가서 동맥에다가 쏠 수도 있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응급 상황이다 그러면은 대체요법이죠. 동맥이 막혔으니까 피를 많이 가게 하거나 산소를 많이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게 고압산소 탱크에 넣고 치료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1번 고압산소 탱크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받든지 이거 한 2, 3일 정도 고압산소 탱크에다가 하루에 40분 이상씩 3번 이상 넣으면 이거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고압산소 탱크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녹일 수가 있으면은 동맥에다 녹이면 좋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정맥에다가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이런 주사제 약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루에 500cc 주사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을 맞거나 그 다음에 입원할 상황이 안 된다면 하루에 한 번을 맞거나 그래서 혈관을 넓혀줘서 일로 가는 피의 양을 갖다가 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생제 같은 거를 드신다거나 그래서 염증을 방지하고 연고를 혈관을 넓혀주는 그 연고를 만들 수도 있어요. 주사제를 섞고 그 다음에 항생제랑 수용성 항생제랑 같이 섞어서 만들어서 연고를 도포해 주면은 이런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압산소 탱크 두 번째는 그 혈관을 넓혀주는 그 치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연고 치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왕설래한데 줄기세포를 갖다가 여기다 주사를 놔서 하면은 재생이 좀 돕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런 동맥이 막혀서 첫 24시간 내 응급으로 하는 거는 줄기세포 치료보다는 고압산소 치료가 더 훨씬 좋은 효과를 갖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급 상황이면은 여기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을 빨리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제 고압산소 치료기가 비치돼 있지 않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하면은 고압산소 치료기를 갖춘 병원으로 빨리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서칭해서 빨리 그런 병원을 찾아가든지 그래서 이런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 막혔다, 혈관이 막혔다 이거는
초응급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뭐 4-5시간 내에 이거 뭔가 막 치료가 시작되면 굉장히 좋죠. 두 번째는 크로스 링킹 에이전트. 이게 그 결합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그 성분을 갖다가 너무 많이 넣어갖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어요. 좀 저급한 제품들, 좀 싸구려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알러지가 일어났다. 이럴 때는 우선 녹이고, 그 다음에 그 알러지가 일어났던 자리에 그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고 그래서 뭐 DNA라든지 이런 주사를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먹는 게 그 소염제를 드시거나 주사를 놓거나 뭐 아니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 이러거나 이런 것을 해서 그 관리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 부작용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제품을 쓰는 겁니다. 예, 좋은 제품. 뭐냐면 만드는 과정 중에 퀄리티가 이미 고르게 제대로 된 제품을 쓰면은 알러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만들어서 한 2-3년 이상 된 제품들은 되게 안전한 편이고요. 중국제가 문제고요. 요즘 신생 업체들이 만든 필러들이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러지에 대한 거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면 이런 게 문제고요. 세 번째,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문제가 되는 게 초기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하고 이건 달라요.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 그 효소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이런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냥 그래도 좀 잘 녹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캡슐이 됐거나 쭉 주사를 막 이쪽 저쪽 사방에 찔러 넣었다. 그러면 거기 다 쫓아다니면서 이 녹이는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캡슐처럼 작은 원형 구멍이 돼 있다. 이럴 때는 주사를 여러 군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놔야 된다.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하이알루로닉 액시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을 때 녹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 필러를 만들 때 주사 이렇게 딱 놓으면서 드라프라고 리도카인이라고 이 마취제를 섞어서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이알루로닉 산이라는 거는 물을 좋아해요. 하이드로필릭이라고 그래서. 근데 리도카인도 액체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양으로다가 하이알루로닉 산에다가 리도카인을 섞어서 이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이알루로닉 액시드가 리도카인을 다 그냥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죽처럼 돼갖고 이거는 그냥 전혀 필러의 기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도카인을 섞어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이알루로닉 산을 좀 더 단단하게 농도도 더 높이고 크로스 링킹도 더 많이 시켜갖고 짱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리도카인 섞인 필러를 놨을 때 이거를 녹이겠다 그러면 하이알루로니다제라고 이 녹이는 주사가 용량이 5배 정도 돼야 돼요. 5배 정도 돼야 녹지. 그것도 여러 차례 걸쳐서 녹여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 하이알루로닉 산을 맞았는데도 잘 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녹이는 주사 여러 번 맞았는데도 그대로예요. 큰일이에요. 천만에. 이거는요, 리도카인이 섞였을 때는 하이알루로니다제라고 이 주사약을 섞어서 만들 때 희석의 농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